자, 그러면 시사 번역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핵심이죠. 예. 여러 가지에서 네. 사실 진짜는 정말 많은데 네네. 도대체 뭘 끄집어내야 되나 정도인데 일단 이거는 전 좀 긴밀하게 좀 짚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예. 분들이 이미 좀 보시기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예. 그 말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자, 일단은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와 한동훈 측의 어떤 나름의 해명 내지 반박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왔다 갔다 한 대화에 대해서는 맥을 좀 짚어야 예.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의 어떤 맥락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개씩 해서 두 세트를 일단 가져왔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바깥 사람들의 반응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예. 네. 일단 문자 메시지 전문은 뭐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1월 15일자 제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문자가 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죠. 10월 23일 문자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를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네. 이 두 개의 문자가 대표적인 맥락을 짚을 만한 문자라고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각자 주목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네. 저는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문자로 남긴 것 안에서 네. 기본적으로 사과를 원한다면 하겠다. 네. 하지만 그 사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다. 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보니까 공개시켰겠지.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의도가 일단 읽어야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국힘 당대표가 7월 9일 날 토론에서 7월 9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네. 예. 그저께입니다. 네. 그저께네요. 그저께 토론에서 저는 당시에 여러 가지 통로로 김건희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전달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적인 답변을 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되지 근데 않겠습니까? 사적으로 답을 안 했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네. 그게 현재처럼 만약에 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냐. 네. 자기는 일방적으로 받은 거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이따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사적인 연락에 대해서 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나 맥락에 관련된 이 양측의 이제 예. 이야기잖아요. 일단 예. 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네. 총선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 차례인가 네 차례 한동훈 이제 지금 후보가 네. 여러 가지 해명들을 했어요. 근데 해명의 기본 결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건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네. 나는 사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공적응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 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은 결국은 뭐였냐면 사과 안 하는 사과를 안 하겠다는 태도가 너무 확실했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괜히 답을 하면 분란만 커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내 행동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이 두 양측의 어떤 그 왔다 갔다 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냈고 여기에 답은 안 했고 나중에 해명을 한 내용.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두 개 겹치는 사실관계가 있긴 있어요. 네. 이게 뭘까? 겹치는 사실관계. 네, 이걸 일단 일어난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네. 일어난 일은 네. 지금 살펴본 이 문자와 한동훈 위원장의 대답에서 예, 확인되는 사실관계. 아, 음, 그렇지. 이거지. 일단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했다라는 것이죠. 했다. 사적인 방식으로 했다. 네, 예. 사적인 방식으로.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한동훈 후보라고 얘기되죠. 한동훈 후보가 한 얘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당시에 내가 그 문자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의사를 나에게 표명했다라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인 거죠. 네, 예. 그렇죠. 그걸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꾸 딴 얘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걸 부인하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가 온 적이 없다, 또는 뭐 이게 편집됐다, 네.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는 안 해요. 예, 예. 그건 온 거야. 온 거는 오기는 온 거지. 이거는 그 원문 공개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원문 공개가 되면서 좀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는 문자가 일부만 공개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 그 문자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였어.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원문 공개가 다 돼버리니까 네. TV조선에서 네. 어느 정도 사과 의지가 드러나잖아요. 어쨌든 네. 간에.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읽힐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은 원래부터 엄청 사과를 안 하려는 의지가 확고했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해시TV에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그 총선 전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1월 달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는 거, 사과를 요구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갑자기 사과 요구, 내가 언제 사과 요구했어요?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꾸 이번에 뒤늦게 지적이 나오니까 비공식적으로 내가 대통령실에 사과 요구를 한 그렇지.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 물밑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사과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이 공개되니까 사과 의지를 밝힌 건 맞아.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너무 그쪽에서 거부했어.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검사 말투예요. 드러난 사실을 보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도 네, 상관없지라는 걸 계속 실시간으로 재면서 한 발씩 물러나는 이 말투가 개인적으로 좀 재수 없습니다. 네. 예. 검사들 많이 보셨나 봐요. 이거는 양카무라가 전해준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양재열 변호사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아, 예. 예. 전형적인 검사 말투죠.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말투인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의도를 가지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건 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소위 이제 익십을 했다는 건데 봉우리 네. 익십과 안 익십의 차이는 뭡니까? 읽고도 씹었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1월 달부터 주변에 화내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나게 만드는 거죠. 읽고 나서 대답을 안 하는. 무시했으니까. 그렇죠. 무시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자 왔다 갔다 하는 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예. 텔레그램은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텔레그램에 접속한 시간이 떠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확인하면 이게 체크 표시가 두 번 뜹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죠.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일단 요거까지 더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김홍일 방통위원 아니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거 위에 게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건 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다른 문자입니다. 문자입니다. 아까 봤던 거랑 네. 다른 문자. 봉우리 읽어주세요. 예, 1월 23일자로 보냈던 김건희 여사가 보냈던 문자고요.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문제 한참 문제되고 있는 댓글팀 관련 언급이 나오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댓글팀이 또 이제 한동훈 측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또 장해찬의 폭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캠프 측이 직접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댓글팀 관련해서. 예. 네. 맞아요.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캠프만 얘기해요. 네. 너무 어이없는 주장이라 현재로선 대응하지 않겠다. 현재로선? 네. 예. 그럼 나중에 봐봐 검사 말투잖아.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나온 게 저쪽 카드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현재로선 대응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됐고 박종원 국민의힘 위원 러닝메이트라는 게 뭐 결국 최고위원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저런 쓸데없는 영어는 왜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러닝메이트도 네. 뭔데? 이게 이제 미디어스 보도로 이제 나온 건데 예.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확신만 있지 근거는 없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는 그런 캠프의 답변이 있었다. 아.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이것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제가 제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너 무슨 증거 있는데 요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확실한 증거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예, 요거 밑에 깔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양상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이게 대통령실이라고 이제 함께 뭉뚱그려서 봐도 네. 되겠죠. 대통령실과 그 위시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꾸 뭔가를 오픈하려고 들어요. 지금. 예. 오픈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려고 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응을 안 하거나 약간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내가 잃으면 안 되니까 그 지지층 다 잃으면 내가 이제 당대표가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이거는 그냥 의도가 있어서 씹은 거지만 그 의도가 결국은 우리 당을 위한 거거나 아니면 보수 세력을 위한 것이었다. 더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은 것이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네. 그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논점은 이제 댓글팀의 존재에 예. 관련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숨겨져 있는데 네. 뭐냐면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 내지 네. 그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 네. 예, 그러면서 요즘 또 흘러나온 얘기로는 여권 내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아마 이제 친윤계에서 흘러나온 얘기겠죠. 대통령이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예. 이런 XX를 어떻게 믿겠냐. 네. 근데 그게 익십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 예, 예. 예,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의 경로는 어느 시점에서 나온 건가? 아, 이것도. 네. 어. 그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네. 하지만 불화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된 건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여기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네. 한동훈 이제 위원장 측은 시종일관 네. 니 딸가 왜 감히 내 마누라의 사과를 요구하느냐 네. 라는 식으로 마치 이제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이 네, 네, 네. 대응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는 그런 의지도 없었으면서 마치 자기는 사과할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 네. 네. 이 부분은 프레임을 짜는 거다라는 게 이제 그 한동훈 측의 주장입니다. 네, 네, 네. 이거는 굉장히 그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저희가 의심스럽다. 네. 이 얘기예요. 네. 지속적으로 안 하겠다 그랬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만 딸랑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뻔히 보이지만 그러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라 그런다면 할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가로쳐져 있지만 대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걸 간파하고 내가 대답을 안 한 거다. 근데 저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그걸 간파했으면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과 의지나 의도가 실제로 얼마만큼 있었느냐. 네. 예. 예. 일단은 막 정말로 나서서 사과하고 싶진 않지만 네.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고 비대위가 맞다고 판단한다면 네. 결심하겠다라는 의사까지는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동훈 이걸 왜 안 받았나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의심은. 그죠? 네. 예. 그리고 왜 여기에 대답을 안 했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해도 되잖아요. 저기 대통령실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하십시오. 다만 여기에 저는 어떤 의견을 내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해도 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물론 뭐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는 이렇게 이거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네. 그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얘기가 와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뭔가 비선의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얘기되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한동훈 측은 사실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기는 이건 비선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공식 채널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답을 안 했다 이거거든. 근데 그 전에 350번 카톡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다른 시기의 일이니까. 그때는 네. 사이가 좋았을 수 있죠. 사이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그때는 완전히 그대로 공직자가 그렇지. 아니었다. 현재와 같은 그런 수준의 공직자는 아니었으니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는 일단은 뭐 관련은 없으니까. 네. 근데 한동훈 측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많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준 것도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조국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문자를 김건희 씨 또는 측근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분명하다. 한동훈은 안 돼. 김건희 씨의 속마음은 이럴 것이다. 어딜 감히 우리는 이 권력 투쟁을 관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물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김건희 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외에 여당 주요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그리고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마침 한동훈 씨는 문자 익십 공세에 반박하면서 문자 논란은 당무 개입이고 전 당대회 개입이라고 받아쳤다. 간단히 말해 수사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예. 자,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문자가 이렇게 오고 간 흔적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네. 그리고 그게 당무 개입의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예, 있죠 지금. 네. 네. 있다면 이건 사법 처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측은 이걸 알아. 네. 그리고 예전에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사법 처리를 한 적이 있어. 있죠. 음.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자기가 답을 안 해야 된다. 또는 뭔가 얘기가 메시지가 오고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나름의 네. 원칙이나 입장이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이게 자신의 어떤 대답을 안 한 이른바 네. 익십이라고 부르지만 대답을 안 한 중요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대통령실 안에 박근혜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김건희 씨를 위시한 비선팀이 있다고 지금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약간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기가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답장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나는 봉훈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소심한 심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의도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의도는 안 했을 것 의도는 같은데. 없었고 예. 그냥 내가 여기 딸려 들어가기 싫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자가 온 건 맞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문자가 온 건 맞고 어쨌든 대통령 부인에게서 온 문자잖아. 네. 그리고 당사자잖아. 네. 답을 안 한 게 되게 확실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은 왜 답을 안 했을까?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하잖아. 맞아요. 네. 그냥 인사치레만 해도 되는데. 그럼. 예, 왜 답을 안 잘했다. 했을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한동훈 측에 대한 나쁜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네. 말로야 사과를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과하십시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했어. 네. 예. 또는 사과하지 마십시오도 얘기는 못해 그러면. 네,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익식해야 돼. 네.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에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가능성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언젠가는 당무 개입의 일종이 돼서 자기도 그 안에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쪽에서는 나한테 어떤 나의 당에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 이게 답을 하는 순간 왔다 갔다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나도 이 당무 개입에서 이를테면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협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래서 이게 한동훈 전 비대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낚싯바늘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야. 음. 네. 만약에 여기서 사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렇죠. 두 개가 걸려듭니다. 예. 야, 너 김건희 여사 당무 개입하는 거를 너는 알고 있었네? 그리고 받았네. 그리고 그걸 또 받았네. 네. 이 두 가지가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근데 사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걸려드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과를 또 막았어요. 네. 진짜로 네, 막았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까지 덤터기 쓰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게 따져 보면은 답장도 안 하고 지금처럼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하는 전략이 확실히 전략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는 맞죠. 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봤던 한동훈 발언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 사적인 답변을 만약에 내가 그때 했다면 그게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겠어요. 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 심각한 악몽이라는 저 약간 격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악몽이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떡밥이라고 생각하고 낚싯밥이라고 생각하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안 하길 잘했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또 국정농단으로 처벌도 해봤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약간은 지뢰다라고 생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측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또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와 같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알리바이 용도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사과할 의사가 있다기보다는 네.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는 거지. 나는 사과할 의사가 있어. 네. 하지만 그 당신이 정말로 요구한다면 내가 우리 당을 위해서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가 사과를 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반드시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해 놓은 거야. 네. 그래서 이중 플레이를 한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심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아마 적어도 이중 플레이는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나온 거로 보면. 교수님 거의 없다 뇌피셜 한번 돌려봐도 됩니까? 예. 일단 저 공개된 문자가 저게 원문 그대로잖아요. 이게 오탈자 정도는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말투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뭐 코바나 콘텐츠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건희 씨를 주변에서 보좌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생각해요. 저 문자는요. 예. 저 장문의 문자는. 예. 그렇게 뭐 짐작할 수도 있죠. 예. 그냥 제 뇌피셜이니까 뭐 아니라면 나중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점이 없다는 점이 특히.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일단 이 사람 말투가 묻어나질 않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생각한 전략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쪽에서 요렇게 하나 한동훈한테 미리 던져 놓읍시다. 나중에 요렇게 저렇게 쓸모가 있을 거예요. 라는 누군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문자도 아마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이 작성했을 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거 보자마자 눈치를 챘겠죠. 왜냐하면 말투가 그 말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이상한데? 만약에 양지열 변호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대한뉴스의 대표 고혜였다님께 전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해킹당했다. 지열형 아닌데? 스미싱인가? 뭐지? 이거 뭐지? 피싱이야, 막 이러면서. 이거 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가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챘을 겁니다. 너무 드러났을 수 있죠. 네. 너무 눈에 보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고도의 머리 싸움 같지만 굉장히 낮은 수에 싸움이 벌어졌고 한동훈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1월달에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뭐 자꾸 뭐 총선 끝나고 특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렇지. 이미 화가 나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퇴 요구 파문 이후에 대통령이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사퇴 요구로 인한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화재 현장 앞에서 일종의 쇼를 했는데도 네. 김건희 여사가 또 문자로 보냈잖아요. 1월 25일에. 예. 아 그때 또 이게 여기 이것도 약간 제가 어디서 꿈에서 주워들은 얘기인데요. 같이 그날 그 무슨 시장 화재 나는 곳에서 네, 서천 특화시장. 네. 거의 90도 폴더 인사했잖아요. 네. 같이 기차 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 기차 안에서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다. 거기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성 당부를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엄청 화가 이미 1월달에 네. 초부터 많이 나 있었다는 거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자는 김건희 여사 측의 네. 알리바이성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예.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공을 저쪽에 던져 놓은 거고 네.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의심하고 안 문 거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인제와서 전당대회 때 공개를 해버리네. 네. 내가 분명히 사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너는 왜 대답도 안 하고 결국은 사과를 안 하게 만든 이 장본인은 너잖아. 그래서 총선에 또 이렇게 실패하게 된 거 아니야. 요 얘기를. 그래서 프레임이란 말을 자꾸 써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런다. 의도가 불순하다. 나에 대한 책임을 씌우는 프레임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굳이 말하면 사실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후보가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좀 더 사실에 부합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여전히 그 계략이 포함된 사실만을 골라서 밝히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그 이야기의 맥락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꿀리는 게 없거든. 예.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는 사과하려고 했어 본심은 아닌데 사과하려는 알리바이를 남겨놓으려고 당 대표로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당무 개입보다 더 나쁜 거네.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이 시나리오가 그렇죠. 사실. 그럼 제일 먼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일이지 이거. 그렇죠. 이거 지지자들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당연하죠. 일이죠. 자기 방어 전략을 위해서 당시 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을 엮으려고 했던 거니까요. 실패했기에 망정이지. 예. 아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눈치를 정말 잘 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눈치를 못 채기도 어려웠을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물론 약간은 이제 뭐랄까 석연찮은 구석이 끼어들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석연찮은 구석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답을 안 한 것도 물론 이제 그렇지만 답을 안 한 거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나름대로 뭐 일단 이해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네. 그럼 어쨌든 이게 받았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이런 식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내가 답은 미처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럼 어느 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죠. 조금이라도 사과할 의사가 있으신 거냐, 형식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애초에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한 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걸 보낸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미 이 안에서 굉장한 분란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그렇겠죠. 왜냐면 이건 이중행동이니까. 음. 이중행동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1월 달에 이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을 당시에 이미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미 화가 나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만으로 만약에 받아들이자면 이거는 당신 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쪽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도대체 뭐가 확실한 입장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됐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혼란, 대통령실 내부의 불일치에 대해서 내가 막 물어봤었어 이러면 실제로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1월달 그때 당시에도 사실 보도가 나왔을 것 같지만 그렇죠. 예. 지금도 아마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본인이. 네. 그렇죠. 나는 이런 불일치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문제 제기까지 했었다. 그렇지.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타입인데 예. 그 부분은 아예 함구를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25일 날 보냈다는 거기에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까지 큰맘 먹고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드리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화를 냈어 이미.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거라고 짐작해. 예. 식사라도 해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이 화해를 시키는 어떤 이제 뭔가의 전략들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죠. 예. 실제로 어쨌든 약간 뭔가 이렇게 봉합은 됐잖아요. 봉합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문자에 따르면 봉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봉합은 그 당시로는 시켰죠. 어쨌든 사퇴는 안 시켰잖아요. 사퇴를 안 시켰고 인사도 받았고. 그리고 그때도 인사하는 거, 네. 폴더 인사하는 거 받았고. 어쨌든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외향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봉합은 일단 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봉합이 어떻게 해서 봉합이 된 걸까? 이를테면은 나중에라도 뭐 사과는 뭐 어째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한 걸까 한눈을? 아니면 한쪽에서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지금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라도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솔직히 뭐 안 되신다면 어쩔 수 없죠 뭐 못합니다. 뭐 그래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총선까지 치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꿇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예.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후자인 것 같아요. 꿇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다음의 행보를 보면 우리 해시TV에서 1월달에 진짜 열심히 다뤘고 많이 다뤘죠. 네. 예. 안 했지만 그 다음의 언행들을 보면 갑자기 내가 언제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이 발언을 시작으로 네. 그때부터는 명품 수수 파문과 관련해서 일관적으로 함정 몰카예요. 그렇지. 네. 예. 이제는 뭐 사과고 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최재형 부사 잘못이야. 네. 이 부분은 저도 네. 보훈이한테 동의합니다.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이거는 이 봉합은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냥 꿇고 들어가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어쩔 수 없다. 맞아요.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아마 끝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언행하고 그게 일치해. 네. 더 이상은 안 꺼내잖아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대통령은 틀어졌어. 네.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자식. 근데 하지만 총선은 치러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쫓을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툭툭 해주고 저 자식 언제 한번 보자. 라면서 이제 총선까지는 그냥 놔두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대외적으로 화해하는 제스처는 보일 때 각자 다른 칼을 서로 품고 있었군요.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저거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내가 인사 한번 받아준다. 나중에 아주 조져버릴 거야. 그렇지. 이 생각을 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다시는 이 정치권에는 발도 그렇지. 못 들이게 하겠다. 뭐 이런. 너는 이제 네. 비대위 끝나면 끝이야. 네. 그리고 너는 후계자 삼을 생각도 없어. 네. 이게 이제 강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한동훈 전 비대는 전 비대대로 네. 눈치를 깐 거잖아요. 저 양반 스타일상 이렇게 쉽게 용서해줄 타입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눈밖에 나면은 절대로 다시 용서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교도소에 들어갔다 오면 용서를 해주죠. 예.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교도소 들어가기 싫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봐서 내가 먼저 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그것까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액션하고 잘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권력 서열상 또는 네. 권력의 어떤 실질적인 크기상 한동훈은 밀리는 입장이고 미래 권력 기껏해야 미래 권력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 예. 그래서 내가 저쪽에서 아무리 나를 치려고 해도 내가 밀려나진 않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생각. 네. 예. 이런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막 칼을 써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지금도. 예. 그러니까 요즘도 계속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 예. 정부하고 각을 세웠다가 안 세웠다가 막 이런 식으로 살짝 다른 얘기했다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정도. 네. 다만 선은 이미 갈렸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끝났어.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뭔가 내가 또 얻어맞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 권력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 정도가 네. 현재 한동훈 측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교수님 너무 소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척을 지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고 어차피 이 사이가 봉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1인자를 치는 2인자 포지션에 가야 더 미래 권력으로 가깝게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약간 조금 더 쳐보고 안 해보고 조금 더 쳐보고 안 해보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주도권은 네. 주도권이라기보다는 판을 그리는 힘 네. 실제로 성공하든 안 하든 간에 예. 말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말대로 프레임을 짜는 거는 대통령 측이야. 네, 그렇죠. 예. 예. 김건희 여사 측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예. 왜 아직은 권력이 훨씬 더 크잖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군도 많고 언론 이용해서 뿌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건 맞아요. 원래 스타일도 그럴 뿐더러 네. 쓸 수 있는 칼이 많지가 않거든. 네. 예. 특검법 받아버리면 어떻게 한동훈 특검. 아, 박살나. 그러면 그 말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은 알렉사는 곧바로 귀국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미 공공연하게 돌고 있대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로 뭐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입시 컨설팅하고 있는 네. 그 가족도 사실은 다 싹 이게 수사 들어와야 대상이 되죠. 되버리기 때문에 예. 뭐 이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렇게 말씀을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미래 권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지금 당대표 선거도 나온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같으면서도 소극적이고 그렇죠. 예. 이런 측면이 그래서 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구태 정치인인 게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자 파문과 관련해서도 네. 본인 입장은 사과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네. 나는 사과 요구를 했어. 음. 그러면 명품 수수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작 명품 수수 이 파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건희기가 이거를 뭐 뭉개버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을 세우긴 세우되 너무 심하게 세웠다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폭발해서 총력을 다하게 될 테니 그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건가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김건희 특검 하자 그러는데 절대 안 받잖아요. 안 받죠. 네. 네. 가방 사안이라고 그러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끊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 그런 힘도 아직은 없고 예.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버티고는 있는데 네. 저쪽에서의 공세가 파상 공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아, 거고. 지금 뭐 장난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쭉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 약간은 예상은 했으나 황당해하는 이런 쪽에 가까워. 맞아요. 예, 자꾸 이제 방어만 하는 쪽이야. 이제 맞아요. 역공격을 한다기보다는. 네, 네, 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쪽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고 그게 팩트고 그게 진실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 자체가 맞아요. 네. 태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다고. 네. 즉 죽어라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쪽은 죽어라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이중 플레이만 하고 있었던 상황만도 아니라는 거야. 네. 그렇지. 네. 본인도 사실은 왔다 갔다 했거나 최소한 그렇지. 최소한 왔다 갔다 했거나 확실한 거는 완전히 숙였다. 그렇지. 그 사퇴 요구 파문 이후에. 한동훈의 이중 플레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냐면 국민들 앞에서는 제가 사과가 요구했고 네. 뭔가 이렇게 잘하자라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액션만 계속해서 맞아요. 취하는 거고 네. 말은 정확하게 그렇게 안 했지만 저쪽 가가지고는 강하게도 얘기한 것도 아니야. 네. 네. 그냥 안 된대. 근데 너무 이렇게 강력하. 그래도 이러다 만 거야. 생각 한번 해보시.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는 세게 얘기 못 하고 네. 마치 국민들한테는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자신이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예. 나는 했으나 저쪽이 안 했어요. 요거를 지금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김건희 측에서는 나는 하려고 했으나 네. 제가 하지 마. 내가 제가 굳이 하지 말라 뭐 그랬다.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야, 그러면은 서로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네. 그렇죠. 예. 그건 정말 실망스럽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관계 자체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 측이나 대통령실 측에서 프레임을 짜고 있고 친윤 쪽에서 프레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네. 예, 한동훈이 말하는 게 사실에 더 가까운 건 맞으나 이 사실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사과를 끝까지 요구했고 공적이었고 이게 아니었다는 오늘의 핵심은 이거네요. 김건희 여사의 이중 플레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문자와 반응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는데 예. 오늘의 핵심은 이거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도 전 위원장도 이중 플레이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마치 예. 국민들한테는 자기가 김건희 여사 명품 등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부딪힌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지. 네. 예.
그 권력 밑에서는 다 이렇게 설설 기어놓고 국민들한테만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 세게 부딪힌 것처럼 그렇죠. 이중 플레이하고 있다. 예. 내가 화법습니다. 예. 제가 해냈습니다. 오늘 내가 핵심은 화법습니다. 이거네. 예. 한동훈 의원 이 문자 사태에서 한동훈도 이중 플레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중 플레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는 이거였고 이쪽에서는 이거였기 때문에 나는 공식적으로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라고 확인을 요구했고 네. 그중에 명확하게 그래도 여전히 만약에 정말로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 이게 아니거든. 맞아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저쪽은 안 한다 그랬다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네. 거야. 네. 다각도로 내가 정보를 취합해서 얘기해 보니까 할 생각이 없었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야. 하지만 문자는 내가 씹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어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중 플레이라는 거야. 네. 그렇지.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네. 실제로 숙였으니까. 맞아, 숙였지. 예. 김건희 특검법 안 받으니까. 안 받지. 네. 받을 생각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왜 어려운 인물을 맡는 경우 있잖아요. 예. 누구 대신에 저쪽 가가지고 싫은 얘기 해야 되는 거. 아, 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네. 예. 그거를 해야 될 때 막 전화를 할 때 막 두근두근 하잖아. 아, 그렇죠. 예. 전화를 했는데 2번 울렸 때 안 받아. 빡 끊어. 아, 다행이다. 안 받네. 이러면서. 그리고선 전화 안 받는데요? 할 생각이 없는데? 나 회사 다닐 때 네. 이렇게 해봤어. 전화 안 받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할 생각이 없네. 음. 이거 하는 거야. 전화 안 받는 거 보니까 나하고 얘기해 볼 생각도 없는 그렇지. 거네. 네. 하지만 실제로 전화벨은 한 번도 안 올렸을 수도 있어. 예. 아니 왜냐면 안 한 거야. 내가 신호 2번 갈 동안 저쪽에서 신호 한 번도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 아. 이 직장인들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전화 시키면은 한 번, 2번 정도 울리고 끊어버리거든요. 네. 예. 야 그러면 너무 초라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진짜 국민들을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호구로 보고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말해도 믿어주는 호구들로 네.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특히 보수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진보 지지자들은 어차피 이 얘기해봐야 신경도 안 쓰고 안 믿어줄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결국엔 잡은 물고기 확실하게 잡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수 지지자들은 워낙에 멍청해서 이 정도 연막이면 다 넘어와. 다 같이 한동훈 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이런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문자 파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냥 생각해 보니까 양쪽 다 서로 반대 의미의 이중 플레이만 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지. 예. 명품 파문이나 사과 의지에 대해서는 사실 진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지. 예. 본질은 없어 이미.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데에는 아마 우리 시민분들은 이거 일상생활을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지? 왜 저딴 예. 싸움을 하고 있지? 실제로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6%까지 또 내려갔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에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있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쓸데없는 지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게 말하면 네. 그것도 사람들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지만 사람들을 또 약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는 네. 아 이렇게 드디어 권력 분계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다투면서 그래 니들 잘한다 그래 니들 싸우다 보면 니들 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각자가 사실은 정작 우리가 기분 나빠야 될 건 뭐냐면 이쪽의 이중 플레이와 이쪽의 이중 플레이에 우리는 각자 속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게 요렇게 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요렇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좀 더 나아 보이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강력한 의심이 예. 드는 게 김건희 여사 이 문자 공개하기 전부터 그랬지만 사실 그 지금 여당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 나오는 의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이 총동원됐어요. 네. 이 다음부터 한동훈 빨갱이 이 단어 들어가면 놓다 붙지. 한동훈 좌파, 한동훈 배신자 이 프레임을 역시 사람이 자기가 보는 세상을 살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애청하는 극우 유튜버 쪽에서는 한 페이지를 덮어요. 이게 이 썸네일이. 그러니까 한동훈 네. 찍어내기죠 사실상. 그렇지. 유튜버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썸네일도 보는구나. 알고리즘이 이상한데? 알고 봤더니 네. 숨은 아스팔트파 아니야? 남천동에서 본 겁니다. 남천동에서. 남천동에서. 예. 예. 김건희 여사가 문자에서 무의식적으로 댓글팀 얘기한 것처럼 네. 지금 무의식적으로 지금 닥쳐 임마! 본인의 알고리즘. 남천동에서 본 거라고 얘기하잖아.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예. 아, 그 댓글팀도 솔직히 그 있다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문자 그치. 안에 보면 안 하지. 내가 그 댓글팀한테 그런 거 시키지 않았어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치,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 댓글팀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 네. 심각한 문제. 아까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 반응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근거 있어? 주장이잖아. 맞아요. 네. 그렇게 반응해. 패 까봐. 너 패가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 없어. 없는데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패 까봐 이런 식으로 그치. 나오니까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예. 되게 멍청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진짜 우리를 너무 진짜 멍청하게 보는 것 같아. 그 국민들을.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보수 지지자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랑 같이 한동훈 미워해 줄 거죠. 그렇지. 한동훈 측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결백함 믿어줄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쪽에서 지금 이중 공작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수준이 너무나 저급하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실제로 분열 요소인 건 맞아요. 네, 맞죠? 네, 분열 요소고 분열 요소가 애초부터 있었는데 더 강하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됐어. 예. 그건 맞고 저는 이 싸움에서 누가 더 만약에 약간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손해를 본다?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지지세,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더 약해지거나 네. 한동훈이 좀 더 강해지거나 뭐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 네. 저는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 측이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안에서 어차피 뭐 이거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한다 그러죠. 조금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서 네. 지금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지지율은 안 빠지고 있잖아요. 안 빠지고 있나요? 안 빠지고, 그러니까 뭐 이건 며칠 사이에 이제 일이긴 하니까.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이제 아직까지는 입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구도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에서 네. 살짝 꺾이는 네. 그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못 넘어가서 넘어가면 집니다. 한동훈은.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반만 못 먹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싸움이라면은 김건희 여사 측이 이기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이 문자를 드러냄으로써 탄핵 스택을 너무 많이 쌓고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그렇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될 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예. 당내 역학 관계로 보면은 지금 한동훈 측은 사실은 약간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당황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다 섞여 있어. 네. 예. 생각만큼 자기가 원하는 싸움이 잘 안 되고. 맞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요 공개된 거는 저는 꽤 임팩트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는 바깥에서 이제 이쪽 국민 참여를 하게 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김건희를 사과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한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네. 오히려 그게 드러났어. 그리고 네. 그 말씀하신 그리고 점이.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쪽에서도 사실 사과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왜 뭔가 더 추가적인 액션을 안 했지? 맞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네, 특히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총선 져서 열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탓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포인팅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쟤 욕하면 돼.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친윤 쪽 또는 김건희 여사 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씨 우리 여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어차피. 네. 예. 근데 중간 언저리에선가 어디선가 약간 헷갈렸던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막 대안적으로 해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네. 어.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맞냐면은 1월 달에는 우리 해시TV에서는 우리가 교수님이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저 사과 요구도 안 했네. 따지고 보면은 잘못했다고 지적도 안 했네. 이거를 우리가 1월 달에 지적을 했었는데 네. 많은 언론이 그걸 지적을 안 했어요.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히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큰 지적이라고도 한 것처럼 보도가 나갔었는데 네. 이번에 이 문자 사태 때문에 뒤늦게 기자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1월 달에 사과 요구 안 하셨던데요? 이제 와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그게 드러났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알고 보니까 1월 달에 사과 요구를 세게 안 한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이제와 드러나 버린 거야.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예.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됐거나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말들을 겹쳐보면 네. 네. 예, 증언이나 진술들을 겹쳐보면 안 하는 증언도 있고 안 하는 진술도 있고 된 진술도 있고 부인하는 진술도 있는데 네. 이 겹쳐진 것 안에서 비교적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확실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오늘 그 시나리오는. 예. 그리고 제가 왜 한동훈 위원장이 손해라고 생각했냐면 이것 때문에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제히 집중 포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공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치명적이거든요. 네. 한동훈이 자기 사람들 꼽기 위해 밀실공작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이거를 강하게 또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어제부터 네. 원희룡 후보 측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진짜 판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굴러. 네. 안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한을 제외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내부 싸움 꿀잼 이런 거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윤상현부터 해서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너무 뻔하게 예상 가능한 맞아요. 얘기거든. 네. 한성훈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의지의 어떤 표명이고 네. 내가 대통령과 당 사이를 조율할 수 있어. 맨날 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원희룡 측에서 지나치게 막 한동훈을 네. 공격하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플러스 포인트가 안 됐거든. 그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더라. 네.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도 심각하고 지금. 네. 살짝 광기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광기야 광기.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네. 아니 누군가 방송에 나와서 누군가 누구를 공격하면 가령 보세요. 우리 방송에도 봉우리 우호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또 그걸 왜 그렇게 가고 그래서? 아니 제가 항상 봉우리 공격하니까 뭐 광기도 아니고 광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범님은. 살짝 광기예요. 아니 원희룡 후보의 광기랑 비교하면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예. 장난 아니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리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공격 당하는 맞아. 쪽으로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는 약자를 거지. 맞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적절히 공격을 해야지 너무 네. 도가 넘게 막 약간, 하면 네. 약간은 진짜 마치 그래도 미친 개처럼 네, 맞아, 하고 맞아. 막 이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마치 그런 얘기들을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쏟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마치 이게 되게 좋은 반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넘어갔어? 약간 넘어갔어. 아 이거 기가 막힌데? 아니 또 원희룡 하면 노상방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쪼잔해. 그것도 몇 년 전 걸 그걸 굳이 또 가져와가지고. 원래 보수의 기본 노상방뇨를- 요건이야. 보수의 아, 기본 요건. 죽을 때까지 자꾸 늘어지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음. 이 시점에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사실 지지난주인가 이 전당대회 막 시작됐을 때 후보 막 튀어나올 때 예. 그때 교수님이 우리 둘의 생각과 다르게 이거 하면 한동훈 뜻대로 안 될 걸? 네. 이거 결선 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그때는 문자 사태가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상하셨다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 뜻대로 안 굴러간 선거판이 안 된다는 거를 예상하셨다 그래도 이런 이상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가지고 네. 예를 들어 김건희 측이 때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개별 후보자들의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이거는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자의. 진짜? 네. 그리고 그 큰 그림은 결국은 권력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예상을 하셨고 거기가 자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둘 리는 없거든. 어.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거는 이게 당무 개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옛날보다 제한적이야. 예전에 대통령이 텔레그램 보냈던 것부터 해가지고 이미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를 못 써요. 못 쓰죠. 예. 네.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볼 거기 그렇지.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공개한다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쓴 그래서 거잖아요. 이상한 방법이 나온 거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개인기에 비해서 보면 그래도 확실히 이 방식이 한을 약간은 코너로 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야. 네. 분명히 그리고 일정한 타격을 입혔어.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이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당무 개입의 가능성까지 안고 들어가면서 맞아. 확실히 대통령실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남겨. 그렇겠죠. 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탄핵 마일리지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정단대 안에서도 보면 분명히 한편에서는 한동훈이 깎이지만 네. 그래도 이쪽에서는 결국은 후보의 힘으로가 아니라 저쪽의 힘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작동할 거거든. 그렇지. 결국에는 또 대통령실이 당 대표 뽑네. 예.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바로 그 부분이 또 이제 어. 서서히 또 작동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위험해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또 오히려 역풍이 소위 말해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게 너무 신나가지고 또 그런다거나. 근데 한동훈 측에서 이제 또 약간 바보같이만 대응을 안 하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사실 전공법으로 대응하면 되거든. 근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전공법 대응을 못 하는 거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대응만 잘하면 사실은 이건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오히려 한 번 상처를 입으면서 반전을 시킬 수가 그렇지. 있는데 그렇게 전공법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엔 또 전당대회가 너무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렇지. 예, 너무 얼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렇게 토론 나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한동훈 후보의 목적은 아주 명확해 보여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고 반격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두드려 맞는. 그러면 이제 한 마디씩 돌려주는 거지. 그렇지. 뭐. 결정적인 것만 인정하지 않고 네. 결정적인 어떤 약점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네. 몇 개를 더 맞겠다. 네. 잽은 더 맞겠다. 그래도 내가 이긴다. 그런 자신감이 또 있을 수 있겠네. 예. 그렇지. 그리고 원래 또 한동훈 전
한동훈 후보가 또 이 근자감 하나는 끝장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전공법은 못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도 약간 있고.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그 발언들은 효과적인 방언은 아니야. 네. 말이 너무 많아. 네. 명쾌한 어떤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많고 설명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잡아주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보면 한 자체는 자기가 나가서 뭔가 되게 잘하는 사람 확실히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그냥 토론하는 거 잠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명쾌하게 몇 마디로 해명이 끝날 걸 이걸 막 몇십 마디로 늘려가지고 필요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토론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비호감이 된다고. 잼 맞으려고 가슴 키웠냐니 무슨 말이에요. 잽은 얼굴에 날리는 거지 가슴에 네. 날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잽은 얼굴에 날리는 거라서. 보통 이제 바디로 들어가는 거 훅이죠, 훅.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너무 한심해요.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좀 절치부심하면서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뭘 준비해 왔나 했더니 그 세상에 보정 속옷을 준비해 왔다고. 그 얘기 그만하자니까. 아니 이거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나 이거 보는데 진짜 아니 그게 티가 안 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그래 하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 보인다. 거죠. 이것도 의혹입니다. 의혹. 이거는 뭐 거의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의 가슴 근육과 팔 근육은 동시에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가슴으로 역기를 들어 올리지는 않잖아. 그러면 단기간에 그렇게 가슴이 커졌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럼 팔이 이만해져야 돼요. 근데 그 절치부심하는 기간 동안 겨우 준비한 게 사진 몇 장이랑 그거야? 자, 우리가 보정 속옷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이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할 거면 좀 좋은 건 하시든가. 소담으로 넘어가 주세요, 빨리. 네. 답답하네 진짜. 아유. 오늘은 일부러 이제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제 봤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현재 집권 측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저는 이 효과는 분명히 둘 다에게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러네. 결론은 그거네. 장기적으로는 당무 개입으로 인한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 측의 뭐 장기적인 어떤 탄핵 스택. 탄핵 스택이 계속 쌓인다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중 플레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좀 교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그럼 그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한동훈을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핵 진짜 누가 봐도 명확한 탄핵의 이유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 네. 당무 개입만큼 명확한 이건 이미 이걸로 우리가 한번 탄핵을 한 적도 있어. 이렇게 명확한 탄핵의 어떤 명분을 주면서까지도 한동훈만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로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정도보단 약한데 네. 이준석은 정말로 이거는 이 자식은 죽여놔야 돼. 네네네. 라는 생각이 되게 그래서 명확하고 윤리를 되게 집요해 있고.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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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야. 아.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하기도 하고. 네. 예. 그러나 이미 이제 마음은 결정돼 있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녀석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죽여버리겠다라는 심정이었다면 그렇죠. 네. 지금은 저 녀석 앞길에 내가 똥을 뿌리고야 말겠다라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시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시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놈은 얼마든지 또 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넣을 이유도 없고 나한테 덤벼든 놈을 내가 또 쓸 수는 없다. 그럼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예. 특검법 통과. 한동훈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방식으로는 대통령실하고 계속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척지지도 못해. 한동훈 위원장 특정상. 응.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단대표라 해도 당론 결정하는데 혼자 정하냐고요. 최고위원들 다 필요하죠. 그리고 그럼요. 밑에 쫓아다니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미래 권력의 일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대표라고 하는 존재가 네. 대통령이 있는 정당은 네. 당대표가 리더십 엄청나게 발휘해가지고 네. 막 쫙 모여가지고 다 맞아. 이해 안 돼. 야당이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원래는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정당이긴 하지만 자기의 그 대통령 후보가 명확한 사람이 강력한 당대표로 있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결집 효과 같은 게 있거든. 네. 게다가 지지층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음. 이 당대표를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서로 한심한 상태가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 그래도 결국에는 친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 대통령 당연하지. 눈치 보고. 이 공천권을 쓰려 그래도 지금 총선 쓸 거 없거든. 이제 총선은 뭐 선거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남았거든. 한참 남았지. 기껏해야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도 직접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 지금 2년 반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이 되게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한동훈을 이렇게까지 아예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쳐낼 이유가 사실상 없어.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그래. 사실 이렇게까지 척을 져가면서까지 당대표를 해먹을 이유가 없는 거야. 더 쉬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밀리면 내가 끝이다라고 그렇지. 하는 게 양쪽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악당이기 때문이에요. 네. 아. 네.